그러니까 뒤에 택시 하고 있으면 죽는동을 하자 이러면은 그냥 바로 죽는동으로 사이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이 무선 통신이라 이런 게 최소한도 5제너레이션 이상이 돼요. 곧 앞으로 6G가 나오겠지만 이런 게 돼야 돼요. AI가 물체를 센서에서 포착하자마자 바로 이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AI가 작동을 해서 핸들을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뒤에서 차가 오면 빨리 감지를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그 차선을 비켜준다는 거죠. 이런 거는 고도의 기술력이 접합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통합 기술 집합체라고 이게 자율주행인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데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중단을 요구하고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17개 도시에서 제일 앞서고 있죠. 자율주행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앞서고 있죠. 그런데 이 옛날에 자율주행을 하는 거 보면 차 위에다가 센서가 마치 차 넓이 정도 되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방에 오는 물체라든지 새떼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오는 차라든지 이런 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피하라 이런 것들이 AI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센서가 2015년에 미국에서 1억 1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중국에서 110만 원에 그걸 들어갑니다. 이 라이즈 브라운도 성능도도 우리 98%의 여기까지입니다. 상상하기 힘들죠.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MBC 뉴스에서 중국의 닝고시에 있는 중국 최대 물류 항구예요. 이저우 씨가 샤나이 밑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반자율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트레일러가 실어가지고 또 자동으로 배에다가 승진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기사가 이렇게 탄대요. 자율적으로 다 하는데 기사가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 자동화가 되면은 무려 화물량을 20배 이상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20배 이상 처리를 한다면 이게 옛날식으로 하려면은 이 항구를 20배로 늘려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동으로 하행이라든지 자동화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 넓이에서 20배 정도로 이게 물동량을 처리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 참 암울한 그런 문제인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중국은 이미 그 재생에너지 발전을 50%는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90% 이상의 물가 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틀림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도 이 안 변하는 건 누구냐? 윤석열이가 안 변하죠. 우리 또 꼴통들이 안 변하죠. 그렇게 하면은 빨갱이니共产党이니 이렇게 인원노래하는 이 분야가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막무가내죠. 그런 것 같은 친구가 대통령이 차기에 될 가능성도 있죠. 저렇게 인기를 얻는 걸 보세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앞선 민주주의라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스바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전략 경쟁이라는 게 지금은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피크 차이나 뭐 이런 이야기죠. 차이나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일만 남았다. 희망사. 이런 기술 발전이나 세상이 바꿔지는 것을 혁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크에서 떨어지냐. 피크는 아직 가마타. 이렇게 봐야 될 건데 미국에서 피크가 그게 또 아주 구체적인 것처럼 여기에서 박수 치고 즐거워하고 뭣도 모르고 기만하는 이런 우리들이 제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 경쟁은 바로 91쪽에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왜 생겼느냐? 생긴 것은 한국은 2011년 오바마의 앞대지기 경쟁 전략부터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자,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야 되거든요. 2007년이 되면 독일의 GDP를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10년이 되면 세계 2위인 일본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14년이 되면은 IMF 추계로 실질 구매력 기준, 명목상이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한 GDP가 미국을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작년 기준의 IMF 추계는 약 중국이 34조 달러, 미국이 33조 달러로 미국이 26조 달러, 7조 달러 정도 사용하는 이런 구도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08년이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한때 미국의 금융이 많이 되는 그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공황이 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4조 위안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싼 물건을 미국에 공급함으로 해서 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중국이 흑기사 역할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을 한 거예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유 큰일이다. 이게 우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부터 이 아태제 균형 전략,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군의 60%를 중동이나 이런 데서 아시아에 배치하면서 중국 포위 봉쇄 전략을 주도한 게 공식적인 출발이고, 여기에 가장 소중한 게 일본이죠. 미국의 압제로서 미인 군사 일체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이 군국주의식으로, 군국주의는 아니지만 또 재무장이나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되면서 미일이 결합해서 중국 포위국을
하는 게 오바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걸 물려받아서 중국 수입 물건에 대해서 25% 관세를 내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중국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기술 전쟁을 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바이든이 들어서서 이념 전쟁을 벌였죠. 가치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심심하면 같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짓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바마가 가치 동맹을 주장을 하니까 그저 모르고 따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치라는 게 뭐냐? 민주, 인권, 그 다음에 규정에 기초한 국제질서, 그걸 뭐 법치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치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지키는 나라와 지키지 않는 나라, 지키는 나라는 민주주의고 지키지 않는 나라는 권위주의다. 이래서 대표적으로 권위주의는 중국과 러시아와 뭐 이란과 이쪽을 권위주의로, 미국은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그렇게 했는데, 자, 인권이 뭐죠? 인권이 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을 권리죠. 인간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돌이 아니잖아요.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선은 묻고 있고 사고 해야 돼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권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건 그냥 우리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동서고금을 남용하고 가장 값진 게 뭐예요?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 목숨이잖아. 근데 목숨, 생명을 빼앗는 제일 죽음이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아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죽음이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생명권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가치 동맹하면서 평화를 썩다니죠. 그래서 제가 한겨레 그런 선지에 평화 빠진 가치 동맹, 가치가 있기는 하나, 그런 제목이 그거였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평화 들리는데 몇 번 들겠어요. 미국이 제일 전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 과연 민주나요? 민주라는 것은 인민 대중이 그야말로 주인이 되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받는 게 민주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 부자 3명이요. 하위 소득자 50%가 가진 재산 부담으로 부자 3놈이 미국에 제일 부자 3놈이 그 하위 소득자 50% 재산 부담도 3명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부 세력의 빈부 격차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대중을 위하려면은 대중이 힘이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주체가 될 수 있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힘없는 대중이 무슨 그 힘을 써가지고 민주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싸움은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제도를 갖고 있느냐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죠. 자,
민주인권, 그 다음에 규정에 기초한 국제질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근데 그 규정은 누가 정해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물으면은 어디 그걸 규정에 기초한 이거를 제시를 해라.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는 근거를 못해요. 얼버무리죠. 그러니까 규정에 기초한 것들은 이 규정은 우리 인류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있죠. 유엔 헌장이죠. 제일 중심에 놓이는 게 유엔 헌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죠. 그러니까 아까 평화도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밟는 게 미국이었듯이 이 유엔을 제일 많이 짓밟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아니죠. 그냥 제노사이드 학살이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 놈들이 전부 다 전쟁 물자 다 내주고 정보 다 알려주고 AI 전쟁 같은 거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엔이나 이 국제법이나 이런 걸 위배하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위배하고 있는 국제법이나 유엔, 미국, 또 제일 많이 인권을 침해하는 미국, 그 다음에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미국, 이런 미국이 가치 동맹을 내걸면서 패거리를 규합하고 있는 게 그게 바이든의 소위 말하는 이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냉전 구도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자, 이런 이제 엉터리 짓거리를 하는데 미국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94쪽에 보시면은 미국이 93쪽에 미국이 세락 요인을 분석하는데요. 미국은 세락하고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 저는 한 4가지 정도 제시를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전쟁국가, 그 다음에 과도한 군사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체제내의 개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미국이 망하는 것을 촉진시킨 게 코로나고, 그 다음에 뭐 전략 경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경쟁이나 팔레스타인 학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를 보면은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다 맡겨라. 모든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면 지금 자유경쟁 좋아하는데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유경쟁인데 자유경쟁하면은 누가 제일 득을 봅니까? 네, 피 있는 자, 부자들이 그거 다 거의 독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못하는 거죠. 노동자를 보호해준다? 소수민족을 보호해준다? 이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결과는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화를 했죠. 그러니까 생산이나 이런 거를 세계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나 물건이 이동하는데 국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미국은 제일 잘하는 게 서비스라든지 직접 생산. 그래서
물건 생산하고 하는 데는 중국이나 다른 데서 해야. 그러니까 제조업을 미국은 손을 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융자본이라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저건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이런데 그것이 마치 머리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데 이걸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런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이렇게 돈 놓고 돈 묵게 하는 이런 판으로 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천지 차이로 나쁘고 미국의 제조업은 왕창 줄어드니까 실업이 엄청나게 나와요. 또 일부 이제 플랫폼이나 빅테크 같은 데는 이게 첨단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아니라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이런 부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조업 같은 데는 중국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산업 생산력이 흡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쇼링, 회기 전략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행계, 반도체,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거를 막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지어라. 그 다음에 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라. 배터리도 하라. 이게 자기들이 자유경쟁이다. 국가가 경제 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미국 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게 삼성이나 SK이 강제로 미국에 다 공장 짓게 하죠. 이게 자유경쟁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업이 죽으니까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전혀 강압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대로 쓰겠어요. 자, 이 신자유주의가 미국을 망조로 만드는 기반이 되고 두 번째는 전쟁국가죠. 전쟁국가는 뭐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중국이 말이야 이 고속도로나 고속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엄청 앞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카트가 하는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다. 중국은 76년 이후에 전쟁에 돈 1페니도 안 썼는데 미국은 전쟁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앞서는 게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미국은 242년 역사 동안에 전쟁을 안 한 게 16년밖에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한 국가이다. 그런 국가를 우리가 떠받친다. 기념이야기죠. 이게 미국의 실체입니다. 전쟁 국가에 이렇게 전쟁 많이 하면 그 돈이 생기나요? 엄청나게 국방비가 군사비가 무려 1조 달러. 과부하 군사비라는 게 1조 달러인데 미국의 예산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6분의 1, 한 15% 됩니까? 16%. 예산의 16%를 군사비에 투입을 한다? 미친 나라죠. GDP의 3.56%를 군사비에 투입하는 이게 이래 하다 보니까 해마다 무역 적자가 거의 1조 달러 나오고 재정 적자가 1.5 내지 2조가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매년 한 2.5조 달러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채권을 팔잖아요. 파니까 빚이 지금 35조 달러. 연방정치 빚이. 그러면은 지금
명목적으로 GDP가 한 26조나 27조 되는데 GDP 부담도 더 많죠. 세계에서 제일 정부 부채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무려 240%. 그러니까 일본은 늘 나가야 되죠. 그 아베라는 놈이 무조건 돈 풀고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그게 다 신자유주의입니다. 올싸죠. 자, 이렇게 과학화 군사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면은 이게 그게 있어요. 미국 국가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이제 빚 상환선을 정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면은 다시 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빚내에서 빚 갚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빚내에서 빚 갚는데 빚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빚이 많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2조, 어떤 데는 한 3조까지 막 사가지고, 그것도 이자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주고 다른 나라도 많이 사줬어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어나니까 미국이 러시아 재산을 개인 재산까지도 다 몰수를 했더랬어요. 소위 말하는 스위프트 시스템, 그 달러 결제하는 은행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란이라든지 제3세계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미국 그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재산이 하루아침에 북한도 몰수당했죠, 이란도 몰수당했죠, 베네수엘라도 몰수당했죠, 미국도 다 몰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옛날에 5조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3조 달러로 확 줄였어요. 그 다음에 채권도 확 줄였어요. 이러니까 미국 채권을 해외에서 소비를 시키는데 해외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국채를 미국 국내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 소비자들은 이자가 낮으면 이게 안 사거든요.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자가 낮더라도 사줬는데, 그러니까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0. 몇 퍼센트 하는데 지금 5.5%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고금리죠. 그러니까 고금리로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98년도 IMF 위기가 왜 왔어요? 미국 금리 높이니까 한국 금리도 높아지고 한국이 평가절하해가지고 무더기로 한국 이게 은행이니 뭐 주식이니 대부분 미국 놈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단순히상.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그걸 노리고 해요. 미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떼야 돼요. 또 고금리를 하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뭐 자기들한테 막 한국도 빼앗고 뭐예요, 대만이나 동아시아도 빼앗고 엄청나게 빼앗거든요. 그걸 재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금리는 쉽게 내려갈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촉체가 돼서 중국이 망하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키우는 것 같은데,